먼저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유정훈 기자, 네. 바뀌는 대주주 요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바뀐 요건을 살펴보면 이제 기존의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인데요. 올해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억 원만 투자해도 대주주에 속하게 됩니다. 네. 대주주에 포함될 경우는 내년 4월부터 소득세법상 22에서 33%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즉, 안 내도 됐던 세금을 내야 되게 되니까 조세 저항이 큰 겁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불만은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조부모, 부모, 자녀까지 직계 존비속 모두 합산한다는 점인데요. 본인이 몇 천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조부모랑 부모, 자식까지 합쳐서 3억 원이 넘는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동학 개미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거세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네, 대주주 양도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1만 명 넘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현대판 연자재 등의 원색적인 어휘로 조세 저항을 부르는 탁상 행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반등을 하면서 한 종목에 3억 원 이상 보유하는 게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겼는데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간에 이제 주식을 대부분이 다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 가족들이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대형주는 사실 3억을 넘을 수 있다고 충분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라는. 유 기자, 이 또 동학 개미들의 반대 조직화되고 있다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제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한투연을 중심으로 이제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25일 한투연은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찾아가서 대주주 요건 완화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3억 원의 대주주를 만들겠다는 건데 올 연말에 폭락장이 오고 700만 주식 투자자 대다수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래 위로 3대를 합산한 연자재까지 강행하려는 정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10억 원 유지와 연자재 폐지 그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유 기자, 그런데 이 대주주 부과 기준 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이미 예고가 돼 있었죠. 네, 정부는 2017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상장사의 대주주 기준을 낮춰왔는데요. 이후 2018년과 2020년에 대주주 기준을 각각 15억 원, 10억 원으로 낮추고 내년에는 3억 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 기자, 그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먼저 용어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일부에서는 대주주 요건 완화, 또 어떤 데는 또 강화,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시행령은 대주주의 조건을 낮춰서 늘어나는 대상자에게 22에서 30%의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네. 이제 시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하향, 그러니까 완화하는 거고요. 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양도세가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될 경우에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네, 현실론인데요. 이제 부동산 시장과 비교했을 때 주식 시장에서의 부자에 대한 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3억 원에 대주주로 등극한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3억 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도 대부호가 되어 재벌세를 내야 합니까? 이것은 그 지나친 넌센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합산 범위, 가족, 특수관계인 범위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거세죠. 네, 이제 합산 범위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 존비속까지도 포함이 되어다 보니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삼성전자 주식 2천만 원만 갖고 있어도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까지 모두 합쳐서 삼성전자 주식 2억 8천만 원이 넘으면 모두 대주주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 가족 합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네, 일부에서는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5년 양도세와 관련해 가족 합산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당시 헌재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1인으로 산정하면 명의 분산, 변칙 증여 등 회피가 가능하다며 가족 합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실제로 최근 이 동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우량주를 얼마나 매입을 했나요? 네, 올 초부터 개인 투자자의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이 우선주를 포함한 삼성전자가 11조 2천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 1조 원대 규모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 기자, 그러면 궁금한 게 실제로 특정 종목을 이 개인이 3억 원 이상 투자한 사람들 몇 명이나 되나요? 네, 기재부는 한 종목당 3억 원을 보유한 대주주 규모를 9만 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을 포함한 3억 원 대주주 규모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약 1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자들이 많군요. 박 기자, 이런 가운데 이 대주주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서 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각 증권사에는 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3억 원에서 상향 조정되거나 합산 가족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을 묻는 개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절세 방법을 묻는 내용들입니다. 요즘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3억이 뭐 바뀔 가능성은 없냐 이런 문의가 이제 많이 오죠. 10억에서 3억으로 금액이 이제 갑자기 많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의가 전부 다 많이 오죠. 류 기자,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양도세 회피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8월 말 국회 정무위에서 지난 2019년 말 대주주 기준이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됐을 때 주식시장에 개인 매물이 쏟아졌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가 증시에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기자, 그렇다면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물량 연말에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네, 과거 매도 물량 추이를 보면 2017년과 지난해 연말에 매도 물량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두 해는 이듬해부터 대주주 요건이 확대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하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5.1조 원 매도가 나왔고요. 2019년 12월에는 4.8조 원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2019년 또는 2017년의 기준 변화 때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매도세가 나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제 가족 합산이란 점 때문에 주식을 팔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게 할아버지 주식을 팔지 어머니 주식을 팔지 이제 가족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팔아야 할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은 가능은 한 건지, 그다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발생한 민원들은 누가 책임질 건지